최악의 손실은 지금 어느 정도 나고 있죠? 수익률 네. 마이너스 한 99% 됩니까? 그건 아닌데 상장 폐지 직전은 아니시죠? 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마이너스가 한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습관 머니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대표님 투자 수업 강의를 들었던 모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 느낌이 나거나 혹은 금융인의 형태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알게 된 건 블로그 글 읽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누가 댓글을 남겼던가? 제이슨님 블로그 링크를 클릭을 해서 제가 하신 뭐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들,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쭉 보게 됐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가 아마 코스피 막 3천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시장에 정말 많이 퍼져 있을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 수 없는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투자자지 않을까? 의심 반, 네, 약간 의심 반, 그런 아니면 느낌으로. 믿음 반. 제가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가게 되니 그 전에 내가 자산을 다져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강의를 듣고, 그럼 나는 투자를 해놓고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그때쯤 되면 또 한 시간이 2년 정도 흘러 있을 테니까 내 자산도 좀 증식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국가가 봉쇄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깥을 움직일 수 없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던 시기예요. 2020년부터 강세장이 시작됐었고 2021년을 지나서 7월 달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상준님이 군대를 들어간 시기에 대한민국 증시에 심각한 약세장과 장기적인 하방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상준님을 초빙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100%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례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오른 수익도 있고 많이 떨어진 수익도 있는데,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한다. 처음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종목을 다 말하긴 힘드니까 2년 전에 투자했던 기업 주식의 최고 수익률이 나온 게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나온 게 최고인가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90%. 지금 사실 시장이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에요. 상준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강세장이 시작됐고, 강세장이 중간쯤 진행됐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 걸 대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게 맞나요? 네네. 그렇죠. 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 조사하거나 아니면 대응 전략을 짜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네요. 단순한 장기 투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1번 바라본다, 2번 손절한다, 3번 추가 매수한다. 추가 매수한다. 그 추가를 매수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식을 샀던 이유 자체가 이 기업이 가치가 있고 안전성, 성장성, 이익성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샀었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다. 네. 좋죠. 이 마인드는 저한테 강의를 배우셨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할인율의 개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안에서 가격표가 매일 바뀔 때 내가 떨어지는 주가를 더 산다는 게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랑 확신이 있는 거죠. 최악의 손실은 지금 어느 정도 나고 있죠? 수익률 네. 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한 99% 됩니까? 그건 아닌데 상장 폐지 직전은 아니시죠? 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마이너스 60%가 한 종목 있어요. 그럼 그 종목이 뭔지 하나 공개해 볼까요?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매매를 권유하진 않지만
제 생각을 담아서 쓰는 일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제가 영향력이 좀 있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좀 따라 사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졌고 이 SD 바이오 센서에 관심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당시 SD 바이오 센서가 매년 돈을 5천억부터 벌기 시작해서 1조, 2조까지 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더 이상 진단 키트가 안 팔리니까 SD 바이오 센서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 사례는 뭐냐면 돈을 잘 벌던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고 한참 성장하던 제품의 수명이 성숙기에 진입해서 제품의 수명이 끝났을 때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그 부분을 주가가 반영하면서 주식이 폭락하는 사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D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의 비중을 늘리거나 더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사실 네. 꽤 오래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정도이기도 하고 다른 주식 비중에 비해 그 SD 바이오 센서의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네. 사실 겁이 나는 것도 맞거든요. 원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성장통이라는 걸 겪어요.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이 기업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상품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단키트를 예전처럼 쓰지 않는 것처럼요. 예전처럼 돈을 못 벌게 되면 껍데기처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그 슈퍼 컴퍼니와 슈퍼 스톡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거의 수명이 끝나서 가치가 사라져버린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와 자원과 그리고 자본으로 다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예전에 매출이 나고 있는 제품에 신제품을 붙이면서 기업 가치가 다시 부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걸 슈퍼컴퍼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사업 가치에 새로운 제품이 붙어서 가치가 올라갈 때 그 신사업과 제품이 성공하면서 주가가 다시 예전 수준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건 슈퍼스톡이 돼요. 슈퍼스톡이라는 건 대략 수익률이 4배에서 10배까지 나오는 주식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 기업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적 분석이라고 10번, 1000번, 10,000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모르면서 주식을 사면 기업이 변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지가 부족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건 꼭 금전적 손실로 귀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주식을 사면 몇 개나 실패할까요? 적어도 뭐 5개 정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죠? 5개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4-5배씩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이 확률을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이 방법을 상주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이 3개 정도 있고 손실이 나는 주식이 한 7개 정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각기 다른 비중일 거예요. 중요한 건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있느냐, 3개 정도 한 80-90% 수익 난 그 주식을 매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또 현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계좌를 회전시킬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변화라고 해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어느 게 조금 더 좋고 어느 게 조금 더 싼지는 분명히 답은 나올 거예요. 가격 할인율이 가장 높은, 그리고 지금 내 비중에 맞췄을 때 손실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 일치되어 있다면 이제 계좌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수익이 난 걸 팔아서 쓰레기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쓰레기를 더 사 놓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기업이 50% 이상 할인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매력적일까? 라고 해서 자금을 회전시키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다변화시키는 게 사실 더 좋긴 해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솔루션이고, 오늘 좀 마음이 좀 뻥 뚫리시나요? 약간 그 해소되지 않은 응어리가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차분해졌다 그럴까요? 그럼 저는 약속 하나 하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주식을 사고 아니면 새로운 걸 뭐 다변화시킬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더 채워 넣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혹은 회복된다면 다음번에 한번 다시 나오셔서 인증을 해주시는 걸로. 아, 당연하죠. 그때는 저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얻어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